검찰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검사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거나 증빙조차 제대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경력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그런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이런 취지에 따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판례를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국가배상금 2025년에 1,307억 원이 예산 배정되었는데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2026년 국가배상금 예산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액을 기재부에서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2025년에 지급된 금액에 비춰 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성된 금액이 부족한 금액이 1,8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1,400억 수준인데요. 내년도에 얼마나 배상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국민께 불법 행위를 해서 배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배상금이 수천억 단위라고 하는 것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가가 국민께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배상금 중에 경우에 따라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로 인한 배상금도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될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당위는 더욱 크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예산 확보와 또 국민들을 대한 피해 국민들에 대한 위로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수사권, 기소권 등이 남용되어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예가 줄어들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 기밀 수사에 검찰 특활비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밀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귀한 열쇠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검찰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검사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거나 증빙조차 제대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전 몰아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 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경력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올해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가 편성되기는 했지만은 검찰 개혁 이후 집행한다 이런 부대 의견을 달아서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검찰 개혁은 진행 중인 상태고요. 2025년 검찰 특활비 제대로 사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수되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검찰 특활비 사용 없이 검찰 조직 운영되고 있고 기밀 수사에 뭐 지장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활동 경비, 특경비 등으로 지금 사용하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에도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2026년도 내년 회계연도에도 72억 원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용도 2025년도 사용 못했는데 26년에 반영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하반기 검찰의 수사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의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금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이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마약, 서민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아직 법무부에서 제대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에서 또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부서와 달리 법무부,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물론 기밀 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그런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년 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과거 검찰의 특활비가 저희가 정당한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오집행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기존의 기준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고 또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검찰 권력이 국민을 봉사하는 데 기능하지 않고 정치 검찰화 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특정 권력 집단에게 충성하는 그런 국민을 배신하는 형태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특활비가 그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 조직 또 법무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감추고 숨기고 넘어간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통상부 장관님 계신가요? 예,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과 함께 제조업의 근간이 됩니다. 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큰 부와
이익을 주었습니다. 2023년 기준 생산액으로 본다면 자동차, 석유, 반도체, 석유화학 순일 정도로 석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근데 그런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의 울산 생산 캐파를 예로 들어본다면 울산 내 에틸렌 현재 생산량은 연간 170만 톤인데 2026년 내년입니다.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350만 톤 이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울산 자체 수요가 200만 톤인데 이걸 제하더라도 150만 톤의 추가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요 수출처였던 중국이 최근 5년간 에틸렌 생산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천만 톤 이상 생산하는 상황이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 산업 특성상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돼야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당장 울산만 하더라도 내년이면 가동률 90%는커녕 70% 밑으로 떨어져서 공멸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뿐만이 아닙니다. 여수와 대산의 석유화학 단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 장관님께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고 어떤 기획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의원님 질문하신 바처럼 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날 정부는 석화산업 제도약 추진 방향을 통해서 구조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이런 그 과잉 설비의 감축 노력을 업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화학산업 고부화 R&D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선자구 후지원 원칙에 따라서 사업재편 추진 기업의 R&D 수요를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기업 자구 노력을 우선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 독과점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 간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산업부 공정위 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나요?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 협의체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협의체도 지금 그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협의체 주된 논의가 결국에는 생산 시설을 축소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시설을 축소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노동 시장에 고용 불안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또한 이 에틸렌 산업 특성상 다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로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도태되는 경우에 따라 도태되게 되는 시설이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대책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2026년 회계 예산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측면이 그 범정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이면 350만 톤의 에틸렌이 생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울산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2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50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산업 구조가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을 단순히 민간 기업만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인허가나 과잉 시설에 이루어지도록 산업부가 사실은 좀 못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던져놓기에는 문제의 심각성도 크고요. 또 그 여파도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여수와 대산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산업
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프로젝트별로 그 사업 재편 추진 의향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 간의 사업 재편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사업 재편 계획서를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또 그래서 정부는 이 신속한 사업 재편 추진을 위해서 기업들의 사업 재편 계획서 작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채권단 금융실사, 맞춤형 정부 지원안, 확정 병행 등 금융위,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금 좀 대책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 인권센터에 관해서 지금 건립 추진단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통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 인권센터 또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보다는 도리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북한 인권센터의 취지와 방향성,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과 또 관련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외통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센터는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정체성 또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서 약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부지 800평에 건평 700평 정도로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곧 시공 입찰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북한 인권센터라고 하지만 인권고발센터 또는 언론에서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서 평화 공존센터 또는 평화 교류센터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새롭게 이미 기확보된 부지 800평 위에다가 평화 공존센터를 짓고자 내년 예산에 지금 80억이 반영돼 있는데요. 올해 불용되는 50억과 포함해서 130억을 추가 부지 매입, 450평 인근 부지 매입과 그리고 설계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님께, 부총리께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